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 기회가 원래 그대로 했는데 한 번씩 잘못 만지면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돌려가지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아직 제가 기계 다루기 서툴러서 그런지 잘 안 돼, 이게 지금 보면. 일본에 또 나왔다가 지금 계속 넘어가는 중인데. 지금 저희 공부가 5월 2일 날에 종강이랍니다. 5월 2일이 종강이에요? 예. 그래서 사무실에 또 5월 2일 종강이니까 몇 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걸 할 차례는 내가 놓았네. 오늘 본문 정기편인데, 정기편 16번째인데, 10장인데, 이거는 논어 위영공 27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공자 당시는 굉장히 혼란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도 공자의 그 위대한 면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는, 모든 게 세습제라 해가지고 하나의 이 조직구도에 있다면 이 조직구도가 그냥 그대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습으로.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인도는 지금도 사성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시에 공자는 민의 입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인류 사회 최초로 교육을 통해서 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공자는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 스승이라고 합니다. 대스승. 오늘날 또 교주가 될 수 없죠. 그냥 모든 사람한테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전부 다 개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이 길을 제시했는데, 이 공자 당시에는 오늘 말씀 굉장히 혼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하극상들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제후들인데, 제후들도 자기 자를 위험할 정도로 하극상이 나요. 대혁명이 났대요. 이래 되니까, 오늘날 또 비슷한 건데 어떤 게 있냐면, 대중심리, 군중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때입니다, 이때도. 요즘 여론이라고 하죠, 여론.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 가지고 막 세상 바꾸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때 이 말로 통해서 뭐냐면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만의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의 이야기 안 해석한다는 거죠. 혹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일까요? 감성적인 동물일까요? 이성적인 동물. 예? 이성적인 동물 아니에요? 그게 플라톤 이후에 유럽 개성자 이성적인 동물 해가지고 칸트도 순수 이성, 실천 이성 그런데 요 근래 과학에서 무슨 시험이냐, 심리학자, 요 근래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심리학 시험을 해요. 예, 심리학 시험을 해요. 어떻냐면 사람이 과연 이성적인 동물일까, 감성이야. 교실 2개를 해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시험을 시키는데, 대개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게 딱 있는데, 또 자기가 그러다는 게 있어. 그러다 있는데, 이 그러다고 옳다고 딱 있는데, 사람들한테 시키면 어떤 사람이 이거 옳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그러다, 또는 옳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게 옳으냐는 거죠. 이게 A에 갖고 이건 B를 한다면. 그랬을 때 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감성적으로 먼저 판단해 놓고 난 다음에 이성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과학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진보 보시면 왜 너는 진보가 좋으냐? 너는 왜 보수가 좋으냐? 그러면 나는 무조건 진보가 좋다는 거야. 좋은 건 왜 그러냐? 이래 좋다고 자기 이성적인 논리를 편다는 거죠. 또 보수가 왜 좋냐면 나는 이래 좋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동물이가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감정 싸움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계속 이제 뇌과학이나 심리학 책 보면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감성인데 이성은 이 감성을 갖다가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지. 그렇다면 이 감성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그 속에 이성과 교감이 잘 된다 할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과연 내 감성이 나라는 사적인 감성이냐? 이 감성이 공적 시각까지 넘어가느냐는 건데 이게 이제 공부의 필요성이죠. 그러나 대다수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거의가 감성적 판단. 나는 빨간색이 좋다. 왜 좋으냐? 이래 좋다. 나 파란색이 좋다. 왜 이래 좋냐? 나는 음악이 좋다. 또 체육이 좋다.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판단해 놓고 이성적으로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 공자 당시에도 사람들이 대중이 좋다고 막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그냥 어울려가지고 같이 어울려가 막 흡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중적인 논리는 왜 인간한테 필요하냐면은 오늘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인데 AI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거든요.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인데 그 인간하고 이제 인간이 있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논문 한 2만 년 동안 현재 한 2만 년 동안을 인간은 뇌의 진보가 아주 미약했다는 겁니다. 이 뇌과학자 주장하는 거니까 믿어야겠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 AI 쪽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별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그러면 뇌의 진보는 이런데 어떻게 인간이 저런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논문들이 뭐냐면 인간이 이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상황이 뭐냐면 집단 의식의 합의라는 거예요. 공동 하나의 문제에서 다양한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 풀어내는데 그게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이면서 집단 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진보 발전의 핵심적인데 집단에 인간의 조직이 뭐 있어. 그런데 그러한 본성이 깔려서 그런지 인간은 대중심에 쉽게 휩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혼자 풀리는 여러 사람 올리면 쉽게 풀리듯이 대중적으로 모여서 풀라는 힘은 엄청 강한데 반면에 그 대중심리에서 자기를 상실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남이 장에 가니까 비인지기적으로 다녀간다 그런 말 있죠. 이 시골 말에. 그냥 대중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체성 가지라는 말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니까 무리중자. 호지, 진짜 되면서 무슨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래, 이 치자는 거의 대명사로 많이 쓰는데 해석은 안 해도 상관없죠. 왜? 들어가 있으니까. 필 띄우고 차른입니다. 필 띄우고 차른. 또, 중이 오지라도, 이 묘화를 얻답니다. 묘자. 오지라도 필 띄우고 차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인데, 이 원자는 써놨지만도, 이 한문에 특이하게 몇 자가 있는데, 이런 게. 요거는 이 축약이라고 하는데, 축약.
줄였다는 건데 뭐냐면 어자란 조사하고 이 차자란 대명사 또는 이 지자 대명사 이 대명사 두 개 합해가지고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속에 대명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명사가. 언자 속에는 무조건 대명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기본 한자의 기본 저거예요. 문법이에요, 문법. 언자 속에는 무조건 대명사가 있다. 그러나 혹시 문장 제일 앞에 오면은 부사가 돼가 어찌언자 됩니다. 어찌언자. 이거는 문장이 제일 앞에 왔을 때. 그럼 이거는 언자니까 이 대명사가 있으니까 무슨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살펴야 된다. 그 사람은. 언자 대명사일 때 이게. 그 사람을 살펴야 돼. 즉 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주체성이 살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사람이 다 싫어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논어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노자, 장자도 비슷하지만도 이 세상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아 사상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바로 됐을 때 부모를 정확히 볼 수 있고 형제도 볼 수 있고 친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도 육아 사상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 관계학인데 나라는 사람이 정확히 중심을 잡혀야만이 이 부모나 자식, 이 모든 관계, 친구, 모든 관계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유학은 자기 자신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심을 잡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속에 교도 나오고 예도 나오고 인도가 다 나올 수 있죠. 내가 주체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서 그걸 말하는 거야. 무슨 사람들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좋으로 했다니까. 좋으로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살펴야 돼. 이 살필 찰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살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사와 연관되는데 이게 이 진면자네, 진면자. 지붕, 이거 꿀뚝이에요, 꿀뚝. 꿀뚝을 세운 지붕인데 온돌, 그냥 이 글자가 나온 것은 온돌 문화, 이제 굴대는 구멍이 있어요. 이게 이 굴뚝이에요, 굴뚝. 굴뚝인데, 집인데, 집에서 이거는 고기육자래요, 고기육자. 이거 손우자고, 이거 손우자. 손으로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걸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사상이라 하기도 하고, 귀신 신자라고, 옛날 신, 귀신자. 그럼 상을 차려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이 찰자예요. 그러려면 이걸 정성을 들여서 조금 모든 걸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살펴보는 게 찰자입니다. 찰자. 옛날에는 제사가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쉽겠지만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하고 제사 지는 제관들하고 영적 교감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갈하게 목욕 제기하고 그다음 집안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제사를 모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신과 교감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찰자입니다. 살필 찰자. 그냥 살피는 게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라는 거예요. 제사에 신과 인간이 교감하기 위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살필 찰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나쁘다 해서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을 자세히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기, 자기를 바로 하면 최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데 17장인데 여기편에 주중 띄우고 불어는 진군자요. 재상 띄우고 분명은 대장부라. 주중은 술 먹은 가운데죠. 취중에 말이죠. 취중에 말 아니하는 거, 말 없는 것이 참담 군자야. 이 술이란 거는 이미 선생님도 아시겠지만도 이 제사에는 술이 들어가는데 이 술주가 되는데 이 술은 물과 불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불은 태양이라고 본다면, 이건 봐도 안 돼요. 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물수가. 그러니까 술 속에는 물불이 같이 있는 겁니다. 먹는 것은 물로 먹는데 취하는 건 불 기운이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을 먹는데 취하는 건 불 기운이 취하는 거죠. 그런데 불이 너무 강해지면, 이 화기가 너무 강해지면 하늘도 겁나지 않고 신도 겁내지 않는 거지, 이제. 불이라는 게 하늘이 신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먹으면 신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지 혼자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마르다는 건 너무 술 먹는 거 마르다는 지 혼자 잘나 똑 떠들지 마라 이 말과 똑같은 건데, 기고만장해서 그야말로 술 먹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거다, 경우이다. 그리고 재산 분명해. 이 돈 때문에 사온 게 옛날에 지금 똑같은가 봐, 이게. 이 상자는 전미사로 버려가 재물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재물 상은 뭐냐면 재물에 나아가서 나갈상으로 해가지고 재물에 나가서 분명한 거, 분명한 나눌 분자 밝으면 있잖아. 재산이 딱딱 분명히 나눠지는 거죠. 이 분배가 밝은 거, 재산의 분배가 정확히 밝은 거, 그것은 바로 대장부라는 거죠. 근데 물질에 나가면 사람들이 거의 자기 욕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오늘 그 정생 안 나오셨는데, 그 영천에서 드물게 청뱅이로 지정됐던 녹전에 명고 선생이란 분입니다. 명고 선생이 그분이 국가에서 청뱅이도 인정했던 사람인데, 하여간 이 재산상에 재물에 나가서 분명한 것은 자기 마음이 맑기 때문에 그렇죠. 맑기 때문에. 재산에 나가서 분명한 걸 맑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 재물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죠. 재물 양보할 사람은. 더 큰 걸 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한 그 중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도, 경계랑 들어봐서, 추억이 경계랑 일단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데, 요게 지고, 요게 산이에요, 매산. 땅 속에 산이 있는 거죠, 이렇게. 땅 속에 산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산이란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 그런데 그게 땅 속에 들어가 버리고, 땅은 평가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자기는 뛰어난데, 산처럼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를 땅 속에 묻어버렸어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아주 똑똑해, 알아. 내가 정말 많은 것 다 깨달아서. 그런데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게 지상 경계예요. 이 경계 바로 위에는 뭐냐면, 이게, 이 화천, 또는 화천 대육계예요. 요거 다음 요건데, 화천 대유는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 위에 불. 하늘 위에 불은 태양이죠, 태양. 그래서 사람의 대유는 뭐냐면, 크게 소유하다, 가지다, 이 말이거든. 사람이 크게 가진 게 뭐냐는 거지, 가장 크게 가진 거. 요거 앞에는 동인계인데, 실은. 크게 가진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주역이 이럴 때 이제 수양론이 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 빛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늘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빛처럼 확 머리에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유는 뭐냐면 깨달음. 내 속에 빛이 있다 깨달는데, 깨달게 되면은 이 대유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사람이 변해지죠. 되게 권력과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옛날에도, 그런데 정신적으로 내 속에서 이 하늘 위에 빛이 있듯이 내 속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거는 가장 큰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소유는 뭐냐면 내가 영혼이 아까 맑아지니까 삼라만상이 다 내 것처럼 여길 정도로 머리 확 열리게 돼요. 그래야 되니까 뭐냐면 저절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유다음이 경계예요. 재밌잖아요, 차례가. 근데 사람이 뭔가 마음이 확 열려가 깨달으면은 세상 만사 사람들이 전부 다 부와 권력에 노는 상황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대역계에서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빛, 진리의 빛, 이걸 깨닫게 되면 바로 진리를 내가 소유하게 되니까 가장 큰 소유가 되는데, 그런 소유가 되면 사람이 아주 겸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처럼 보이고, 꽃도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역계 다음에 바로 거의 경계가 돼요, 차례가. 저걸 보면, 참, 뒤에 차례란 거 재미있는 거구나, 그런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나 산처럼 우뚝 솟아 있더라도 그걸 마음속에 쭉 가라앉혀가지고 땅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겸해진다고 되어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도 재산상에 분명하다는 것은 물질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걸 딱 필요할 때 나누는 게 분명하니까 뭐 딱 빠른 사람 아니에요. 그게 대장부인데, 이 대장부는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도 다시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이유가 이 맹자에서 나오는 맹자에서 나오는 이 대장부의 뜻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봤지만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천하 광거, 천하 광거에 거하여, 천하의 넓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시야가 높아야만이 넓어지지 않아요. 시야가 좁으면 요만큼 되고, 요만큼 되고, 시야가 넓어지면 이렇게 떠지. 이게 바로 광거. 광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지게 되면 사랑이 커지면은 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연지 천하의 광거가 간다는 거예요. 이네. 쫀쫀하게 자기 호주머니 넣는 게 아니라 천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하지 정의. 이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바른 자리, 또 나의 바른 자리. 모든 관계, 부모와 자식, 친구, 선후배, 이 모든 관계에서 바른 자리. 이 바른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천하의 정의에 서게 되면 저절로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해, 친구한테 이해, 선배, 후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는 요게 어렵죠, 이게. 정의. 정의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이해가 절 나고. 그 다음에 해행천하지 대도라. 대도란 것은 큰 길이니까 누가 봐도, 큰 길은 누가 봐도 알잖아요. 걸어가는 사람. 누가 걸어간다. 그렇지.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 천하에 당당하게 살아가 행하는 거. 행동이 누가 봐도 당당한 행동. 그건 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지. 내가 뜻하는 바 얻어서는 여민 유지라. 이웃과 더불어서 그걸 행하고 이웃인 행한다는 거고, 불득지라. 뜻을 얻지 못해서는 독행기도라.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이죠, 도. 행하고 싶은 길을 홀로 행한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건 고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공부의 경지를 가기 위해서는 고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 고독 속에서 사람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독행기도, 이게 뭐예요? 옥산수관의 동락당이라요, 동락당. 그거 나오는 것처럼. 예, 바로 홀로 즐겁다는 건데, 그 세상 만사 부귀 영화를 벗어나서 자기 정신세계를 논린다, 그 말하거든, 동락당이라는 게. 그래요. 부귀, 불능, 음탕한 음자, 넘칠 음탕한 음자예요. 부와 기가 있으면 사람이 동물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부와 기에서 음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음탕하지 않다 하는 것은 불능음이 음탕하다. 또 빈천. 대개 빈천하면 사람이 뭐냐면 비굴해져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한테 아부하는 거죠. 그런데 옮기지 않는다는 건 아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나고 철해도 아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옮기지 않는 거니까. 옮기는 건 내 자존심을 내서 옮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력, 힘으로 막 굴복시키는데 그것도 굽히지 않아. 마음을 옮기지 않고 빈천해서 그 다음에 내 지조를 굽히지 않아. 차지위 대장불. 이것을 대장불 한다는 게 맹자 등봉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기절입니다, 맹자. 그래서 맹자가 그 시원시원해, 글이. 언제 기회에 되면 맹자 한번 읽어보시면 맹자 진짜 시원시원한 글입니다. 걸림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 18번. 정기피 18번인데 이것도 간소한 거니까. 만사 띄우고 종관,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너그러울 관자. 따를 종, 너그러울 관자. 만사, 모든 따를 종, 너그러울 관자. 기복 띄우고 좌후, 두터울 후자, 넉넉할 후자, 이건데. 자, 만사, 모든 일이죠.
세상 만사 모든 일을 늘 너그러움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너그러움을 간다니까. 그런데 이게 만사가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게 제일 첫날부터 제가 계속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의식을 계속 확장시키는 건다는 거죠. 의식을 확장시키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현재로서는 명상 참선이 최고라고 알려진 거죠.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자체가 의식이 높아지면 이 바라보는 세계가 넓어지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갖다가 집약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코를 딱 대고 있으면 맨날 니꺼 내꺼 싸우고 요즘 말 아파트 위층 아래층 바로 이웃인 데 싸우고 가는 게 뭐냐면 요 코를 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그냥 넉넉해요. 그러면 이게 넓어지면 뭐냐면 아까 했지만 이게 빛인데 이게 점점 올라가면 빛과 하나가 되는 거죠. 화천대유의 빛, 이 진리 하나 돼요, 진리 하나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올라가 저절로 만사 저절로 너그러워지니까 기복자운데 이 복이란 거는 남이 가져주는 것도 있지만도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할 거예요? 본인이라는 거죠. 본인.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만한 시야에서 갖고 있는 복이라는 도체를 키자도 복하고 큰 시야에서 바라보는 복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이 시야가 넉넉함을 따라가게 되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현상이 전부 저절로 내인데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도 꽃도 아름답고 요즘 꽃 피는 것도 아름답고 요즘 보면 또 새순도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그 복 자원한 그 복이 저절로 자꾸 두터워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수록 자꾸 두터워지는 이렇게. 이게 계속 이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인문학 공부는 말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참 높아지고 거기가 사람들이 싸우는 건 뭐냐면 요 자질구를 하는 요때 싸우는데 이게 높아지면 자연히 상대한테 종과 너그럽게 자꾸 양보도 되고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땅 밑에 산이 있듯이 산처럼 아주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땅 밑으로 숨겨보면 알면서도 남한테 양보해 줬으니 겸손함이 저절난 거지. 겸이 저절난 거지, 바로.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뭐냐면 넉넉해질 수밖에 없죠. 너그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만사가 너그러움 따르면 그냥 안 되고 이게 바로 자기 의식이 높아야만 따른다는 거. 그러면은 그 복이 저절로 자꾸 두터워져. 그런데 그 복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행복해진다고 표현이 되겠죠. 복은 남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더라. 스스로 느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뇌과학 지나면 뇌과학. 지금 감자가 지금 혼자 마음속으로 지금 난 행복해 하면 그 순간에 뭐냐 내 머리에서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한 물질이 나온다니까 금방 나와요. 근데 반면에 그저께 누가 같은 정말 그 사람 짜증나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러면 뭐냐면 곧바로 그 감성에 맞는 내 분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자기 자신의 사고에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뇌과학이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지 종관하면은 그 복이 행복감이 저절로 두터워진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의식이에요. 자기 정기, 그것에서 나온 거죠. 이게 뇌과학이 접목된 거니까. 지난번에 요 근래 이제 제가 한 읽은 책 중에 가장 대비를 잘생긴 책이 뭐냐면은 이 전두엽의 이 사고의 능력하고 편도체. 그 편도체는 앞에 그림이 있는데 편도체는 가장 먼저 지인할 때 발달된 것이에요.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편도체는 가장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뭐 했냐면은 사람이
위험이 닥쳤을 때나 어떤 갑자기 놀랄 일이나 그럴 때 그게 빨리 작용해요. 그래야만이 모든 내 몸이 편도체의 작용에 의해서 위험을 탈피할 수 있고 무서움 벗어날 수 있고 하니까 그 편도체 간 중요한 거지, 진화에서. 그런데 진화를 해나가면서 뭐냐면 전전두엽 같은 게 전전두엽이 발달되는데 이 편도체가 발달할 때면 전전두엽은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데 자기라는 의식은 바로 전전두엽인데 전전두엽에 사고가 생기면 자기라는 의식이 없어져요, 사람이. 동물적으로 발달되는데 그런데 이 전두엽이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전두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편도체는 속에 있는데 전두엽이 앞에 있는데 바로 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은 사람이 마음이 차분하고 조용했을 때 그 활성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 참선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돼야 돼요. 엄청 활성화됩니다. 깊이 명상이 들어가면 뭐냐면 뇌가 이 보면 이게 두정엽도 있고 축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이 두정엽도 있고 축두엽도 있고 이 축두엽도 있고 후두엽. 이 축두엽은 주로 소리를 담당하고 후두엽은 이 영상 담당하고 두정엽은 이 감각을 담당하는데 주로. 그런데 이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차분해지면 전체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가라앉아요, 뇌가. 그런데 반면에 이 편도체가 이해가지고 미운, 그러니까 아까 깜짝 놀라는 거나 막 겁나는 거나 또 미워하는 거 이게 되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 편도체는 그렇게 해야만이 내 몸이 위험해서 구제되기 좀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게 지속이 되고 오래 가면 뭐냐면은 그 편도체에 의해 가지고 다른 뇌가 활용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병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특히 전두엽은 서로 대비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활동을 잘 못 한답니다. 이게 전두엽이. 이게 과학적 실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문제들이 이 인문학적 사고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스스로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아까 이 그림 제 앞에 갖고 난 거예요. 높아지면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가면 아까 했지만 이 모든 이 종교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부처님 하는 게 바로 이 세계거든요. 이 세계에 가게 되면 전부 똑같은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른 달로도 같은 산을 오른다니 뭐 이런 것 전부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거죠. 요한도 하겠습니다. 태공인데 역시 강태공인데 강태공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안 하지만도 이 한 왕조가 바뀌어지는 혼란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혼란 속에 쉽게 나아가서 같이 휩쓸려 가지 않고 혼자 위습가에 낚싯대를 들이면서 세상을 관조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인물이 진짜 뛰어난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해가지고 역시 문왕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천하 통일하게 돼가지고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형성되는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0이 넘어서 정계에 나왔다니까 70평생을 난세에서 방관에 있었던 거죠. 쫙 직시했어요, 세상을. 그러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태공에 대해서 이인용을 많이 하게 되나 봐요. 그만큼 이 명심보감에서는 세상을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너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수양이 바로 명심보감을 받기 때문에 이 강태공을 많이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보면 용량 띄우고 타인인된 선수 띄우고 자량하라. 상인지 띄우고 어는 환시 띄우고 자상이니 하멸 띄우고 분인이면 선호 띄우고 기구라. 자, 강태가 말했다. 용량, 이건 헤아릴 양자입니다. 용량을 하고자 할 욕자니까 헤아리고자 한다 이 말이죠. 헤아릴 양자 헤아리고자 한다. 무엇을? 타인을 헤아리고자 할 때인데 헤아릴 양 하고자 할 욕. 그 다음에 선수 기양이야. 먼저 선자 모름지기 선자. 모름지기 선 반드시 한 뜻이에요. 반드시.
먼저 반드시 스스로를 헤아려보라. 자기 반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량을 스스로 헤아린다는 것은 자기 반추. 자기를 반추해봐라. 제일 중요하다, 자기를. 어떤 타인을 갖다가 판단하려고 할 때 타인 판단하지 마. 너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쉽게 하지 말고 내가 반추면 나는 저럴 경우 어떻게 되냐. 내가 저럴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반추해보면 타인을 함부로 못하죠. 남을 판단할 때 나를 바라보면 쉽게 못하죠. 그래서 상인지어는 상할 때 남을 상처내는 말,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이 세상 사람은 저게 진짜 힘든 말이에요.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말들도 있잖아요. 사람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남을 상처내는 말은 환시, 도리어 이것은 환자, 도리어 환자예요. 도리어 환자, 자상, 스스로 상하게. 이 스스로 상하게 한다는 말도 이게 뭐냐면 남들이 칼을 들고 나를 찌를 수 있지만도 내가 상대한테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이 원망을 품고 나를 찌를 수 있지만도 어떤 데는 부질이 없이 던져낸 그 말이 내 스스로 반출하면 계속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 그때 그 말 했을까? 그게 두 가지가 다 된다. 자상이라는 말은 상대가 스스로 상해한다는, 남이 나를 상해하는 거 있지만도 내가 반추해 봤을 때, 그때 그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 말이죠. 그게 자상이에요, 자상. 스스로 상해한다는 거예요. 자, 하멸 분이면 먹어볼 함자 피혈자입니다. 입에 피를 머금고, 하멸, 피를 머금고, 입에 피를 머금고, 분인, 뿜을 분자입니다. 분수 끓 때, 뿜을 분자. 분인, 남의 입을 뿜어, 입에 피를 머금고 사람한테 푹 뱉어내. 그러면은 선오기구라. 먼저 그 입이 더러워져. 벌게 물든다는 거예요. 모든 건 자기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모든 건 자기한테 달렸다. 강태국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남은 쉽게 헤아리지 말고 자기를 반추해봐라. 늘 자기를 반추하고 상대를 봐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상대를 판단해라. 그게 바로 용량타인일 때는 선수 자량하고, 상인전,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남에게 한이 될 수 있는 말, 그걸 하면은 스스로가 한이 되고 스스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는 남한테 피를 뿜듯이 도끼를 뿜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이미 자기를 먼저 상하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현재 강태훈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기 반추를 하라는 말이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